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적조가 확산되면서 거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떼죽음 당한 참돔. 경남 거제와 남해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적조 때문에 폐사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박 380여 척을 동원해 연일 1000여 톤의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남해안에 살포한 황토 해낭은 11,000여 톤으로 황토를 살포하는 데만 14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해수부는 247억 원으로 적조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2013년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양식장 보호를 위한 첨단 구조물 개발 등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입니다.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온이 높아지고 부영양화가 되면서 4년째 이어지는 적조 피해에 어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이 물 색깔 보이죠? 예. 이 물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파래야 되는데 지금 적조 아주 심해요. 지금 밥을 안 먹고 술을 먹고 살고 있어요. 황토 살포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적조 피해가 크게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의 새 야구장이 국내 최초로 100% 개방된 형태로 지어집니다. 창원시는 이번에 결정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1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6개 공모안 가운데 가고파 파크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습니다. 가고파 파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 개방된 형태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야구장 전면이 공원처럼 조성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홈구단하고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동선이 아주 편안하게 돼 있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요. 지난해 신축된 기아 타이거즈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지역민들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야구 관중이 증가한 것처럼 창원 새 야구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야구장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았던 대구나 광주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경기장이라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야구장 건립을 위해 창원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200억 지원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비 1,240억 원 가운데 국비가 290억, 도비 200억인데 도비 지원이 미뤄지면서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2, 3년에 걸쳐서 받아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5월까지 이제 국비가 신청이 되고 9년 전부터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창원시는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창원시 신월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37살 최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최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선박 부품을 훔친 혐의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32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창원산업단지의 한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지난 2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선박 엔진 부품 5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교육연수원 진주 유치를 추진합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위원장은 어제 진주 혁신도시에서 저작권 교육연수원 건립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신설이 검토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은 연간 11,000여 차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간 4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자 같은 특용작물 생산량이 매년 들쭉날쭉하면서 가격 등락폭도 커졌습니다. 이에 재배 농민들이 생산량 수급 조절에 자체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오미자 열매가 빨갛게 여물었습니다.
오미자는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서 잘 자라고 한 번 심으면 이듬해부터 길게는 8년까지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팥보다는 같은 면적에 소득이 3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값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함양 지역 오미자 재배 면적은 110헥타르. 그런데 올해에만 20헥타르의 농경지에서 오미자를 추가로 재배하면서 생산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보다 그 식재량이 늘어나니까 가격 면에서 조금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약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 같은 근심을 덜기 위해 농민들이 미리 생산량을 조절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가들이 모여서 이 오미자의 생산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스스로 스스로 줄이고 늘리고를 통해 가지고서 그 소득을 갖다가 높이서. 함양에서 오미자 재배 농가는 모두 350여 곳, 전국 생산량의 5%를 차지합니다. 오미자 가격에 큰 폭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생산량입니다. 함양 지역 오미자 생산 농가들은 오미자 주산지인 경북 문경 등도 생산량 조절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생산 농가가 힘을 합쳐 미리 수급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고 지금 내리는 비는 낮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로 많게는 100mm가 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밀양과 창녕이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그만큼 한낮에는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고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이번 주말 동안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한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는 오는 22일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제5회 삼천포 아가씨 가요제를 엽니다. 함양군이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지난 2003년 화재로 없어진 농월정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이 국내 교통사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회전교차로 9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녕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경로당을 방문해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진주에서 수확한 햇배가 올해 대만 시장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햇배는 원황 품종 16톤으로 진주 원예농협 배수출농단에서 수확한 것이며 진주시는 중만생종 신고배 출하에 맞춰 수출 물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해마다 평균 780여 명이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경남에서 실시된 음주 단속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모두 3,120여 명이 적발돼 1,800명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780명이 출근길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밀양시와 양산시에 걸쳐 있는 가지산 도립공원과 고성군 연화산 도립공원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곳은 밀양 얼음골과 양산 통도사, 내원사 일대 일부 지역으로 1제곱킬로미터며 고성의 연화산 도립공원은 밀집마을 지구 등 0.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상남도는 해제된 지역은 보존 가치가 없는 곳으로 도립공원 지정 뒤 30여 년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